이런 것도 없는데 한국 분들 이렇게 오시면 가끔 이제 같이 술 한잔도 먹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래오래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가 다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못 있다가 다 갈 길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제가 미국의 일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살림하는 영상, 그리고 이민생활 이야기, 그리고 제가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빨래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빨래를 좀 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민을 와서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겪은 한국분들 이야기, 이게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잡다한 걸로 그냥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빨래 말고도 아래 또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수다를 좀 떨면서, 이게 좀 컨셉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빨래를 개면 좀 빨래 개는 게 스트레스가 좀 덜 받아서 여러분들께 빨래를 개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저에게 너 최양락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승현 씨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양락 씨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조금 닮았나 봐요. 근데 조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적이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이게 썸네일이나 이런 게 조금 닮았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분의 이미지에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전에 처음에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이프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렇게 딱히 원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긴 했는데, 제 초창기의 영상들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다 들어놓기는 했어요. 제가 왜 미국에 이민을 왔는지,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일을 배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 목표는 한국에서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영어가 이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이프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해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세탁소 일도 하시고, 청소하는 일도 하시고, 주방 같은 데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이런 몸으로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게, 나름대로 한국에서 자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리하는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더 있었어서 그쪽으로 한번 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식 자격증도 따고, 나름대로 이제 집에서 요리 연습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 나도 미국에서 식당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국 친구들은 인생을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레스토랑에 일하는 친구들이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그냥 그쪽으로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미국 사람들, 미국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미국 친구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니까 조금은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미국은 대다수 친구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나와서 룸메이트하고 같이 생활을 하거나 혼자서 이제 독립해서 아파트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 달만 되면, 매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이제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난리를 떠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면 보통 아파트 렌트비가 싸면 700불, 한국 돈으로 8, 90만원 되는 거죠. 비싸면 1000불이 넘어요. 그럼 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매 달마다 그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허덕이고, 주변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을 좀 빌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일 좀 더 하게 해달라, 지금 빨리 렌트비 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매달 그렇게 월 돈이 나가면 얘네들이 그래도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진짜로 뭐 한 이틀 3일 일해가지고 또 2,000불 3,000불을 벌어가고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가 쓸 건 다 쓰는 거예요. 쓸 것도 다 쓰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주말 되면 나가서 술도 마시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나니까 연말이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좀 답답했죠. 왜냐면 얘네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가 없구나.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그리고 또 돈 모자라면 어떻게든 또 몸으로 때우고 그렇구나.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매 달에 뭔가 나가는 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요것을 돈을 좀 아껴놨다가 이것은 뭐 렌트비 내고, 요것은 뭐 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이게 계획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어머니나 그 가정에서 이런 파이낸스, 경제에 관련된 부모님들이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야,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는 적금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돈을 어렸을 때부터 좀 저축을 해서 돈을 좀 모아야 하고, 이렇게 네가 용돈을 받으면 이게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고 많이 자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게 조금 우리들 좀 교육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적금 이런 개념도 별로 없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고 너무나도 돈 하는 미국인데도 미국에 사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1,000불 100만원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고, 막 10,000불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고, 막 돈이 들어오면 돈을 또 써야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인생 가치관이 달라서 하루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돈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런 게 좀 미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의 약간은 좀 민낯이기도 해요. 그런 걸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수다를 떨고 팔을 깨면서 이것저것 그냥 잡담을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하라고 해도 여러분들께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야, 너 말이 너무 많다, 좀 이야기 좀 15분 내로 좀 줄여라 하는데, 저는 영상을 길게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다 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도 좀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또 느꼈던 건 뭐였냐면, 또 한국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투자도 좀 받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과거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절실하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뭐 멕시코 친구들, 이 친구들의 편견 아닙니다. 편견을 좀 가진 막 차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나라들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친구들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약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을 말씀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한국 분들은 진짜 똑똑해요. 일을 정말 잘해요. 제가 이제 국뽕이 아니라요. 왜냐면
하나를 알려주면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막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따르게 뭐 이렇게 막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국 분들을 그렇게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한국 분들이 인터뷰 오고 그러면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안 좋은 게 있다면, 안 좋다고 하긴 좀 그렇죠. 이것은 뭐 이제 당연한 거니까. 한국 분들은 대다수가 다 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평생 이거 서버하겠어? 내가 평생 뭐 하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한국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요. 대다수가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금방금방 프로모션이 돼요. 승진이 되다 보면 이제 매니저급까지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 다루는 것도 이제 잘하게 되고, 월급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뭐 자기가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을, 관련된 일을 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니저급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사람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훗날 이런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을 하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거에 사람 다루는 기술, 이런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좀 야속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이제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이제 기분도 좋고 하고, 같이 또 의사소통도 이제 되고, 이런 이제 진솔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미국 사람들하고도 회식 문화 이런 것도 없는데 한국 분들 이렇게 오시면 가끔 이제 같이 술 한잔도 먹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참 고향 얘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오래오래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가 다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못 있다가 다 갈 길 찾아가요.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오래오래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다들 그냥 떠나가세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안 좋은 거긴 한데 가끔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혹시 미국에 관광 오시거나 이런 게 오시면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나이스하게 대하시던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한국 분들이 있으신데 여행을 오셨는지 유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도 여러 번 많이 겪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나이스하게 저한테도 영어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이거 한국 커플들이 오거나 한국 분들이 오시면 한국말로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시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답변을 드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하세요. 그리고 약간 이게 사람을 이제 약간 이제 깔아내리는 듯이 내가 이제 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나이스 하다가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시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하다 보면 갑자기 말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랬어요 하다가 이거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게 사람이 이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게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저도 좀 상처를 받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그냥 내가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하고 한국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제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외국에 오시고 여행이라도 오셨는데 한국 분들 만나시고 하시면 서로 조금 존경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고 나이스하게 하면 그런 게 서로 좀 큰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가끔 보면 이제 과거에 한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정말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민 1세대 분들이 이 미국에서 자리를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저는 한 10년도에 이민을 왔으니까 늦게 이민 온 이게 저 같은 세대들에게는 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자리를 다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의 이미지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또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이제 대하는 게 많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도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곳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조금 일찍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마인드가 그 80년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90년대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90년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아들 하나다 보니까 제가 누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없는 돈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자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얼만큼 많이 성장해 왔고 매 년마다 갈 때마다 한국 분들의 그 시민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도 갈 때마다 저는 2010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고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행동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시고 제가 있을 때하고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예전에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일찍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막 이쪽으로 마인드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국을 좀 비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갑질 문화가 예전에 그냥 막 그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되고 안 되면 우기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도 이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한국에 80년대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80년대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90년대에 살다 보면 90년대만 기억하시는 분들, 2000년, 저같이 2010년이면 2010년만 기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셔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저러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것들은 또 훗날에 빨래를 개면서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저 남은 좀 빨래를 개고, 또 세탁기에 또 빨래가 많아가지고 빨래를 좀 마저 개면서 살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가 조금 막 주제도 없이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빨래를 개면서 같이 좀 수다 좀 떨고 싶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